의정부는 대표적인 군사도시입니다. 한국전쟁 후 미군이 우리나라 전역에 주둔하게 됐는데 의정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대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땐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이다 보니 주한미군이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미군이 월급 받아 뿌리는 돈이 돌았고 미군을 상대하는 가게들의 일자리가 있으니 부대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을 우리는 기지촌이라고 부릅니다. 기지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건 이런 업소일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관광시설 등록업소라는 말이 꽤 아프게 다가옵니다. 영상 속 사진들을 남긴 밀러 장병이 근무했던 호원동의 잭슨 캠프입니다. 부대가 큰 길가에 있고 바로 옆에 민가도 있네요. 잭슨 캠프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부대 앞 큰 길은 3번 국도이고 맞은편 산은 수락산이겠네요. 잭슨 캠프는 나중에 부사관과 카투사 교육시설로 쓰이다 2019년에 평택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곳도 3번 국도변일까요? 지금 보기에는 좁고 작은 시골길 같지만 당시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된 걸 보면 꽤 큰 도로일 것 같네요. 큰 길가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잔뜩 실려있는 깡통들은 재활용되어 뭔가 새로운 금속 제품으로 재탄생할 겁니다. 서울 외곽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고향이 철원인분한테 들은 바로는 지금 60쯤 되셨는데 학생 때만 해도 서울 한번 오려면 검문소를 6개인가 거쳤다고 하네요. 60년대에는 더 심했을 테고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경비가 삼엄했을 테지요. 호원동 검문소가 2014년에야 철거된 걸로 아는데 길가에 가게들이 늘어선 이곳은 시내 같습니다. 이 거리 어딘가에 상점 같네요. 세탁소 옆 방앗간과 잡화점과 미장원의 사진관까지 나름 다운타운입니다. 목화솜 넣은 이불을 쓰다가 시간이 지나 솜이 눌리면 솜틀집에서 다시 부풀리곤 했지요. 이제는 목화솜 이불을 보기 힘들고 솜틀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하고 막걸리도 한 잔 걸치고 서민들이 애용하던 대포집입니다. 그런데 막걸리를 왜 왕대포라고 했을까요? 커다란 잔에 마셔서 그렇다는데 그럼 왜 대포술이 아니라 왕대포지? 엉뚱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미군 상대 주점으로 위스키 간판을 큼지막하게 내걸었지만 이때 팔던 위스키는 유사품들입니다. 위스키 원액은 한 방울도 없었고 소주 주정의 색소와 위스키 향을 첨가해서 만든 거죠. 6, 70년대에는 도라지 위스키니 백양 위스키니 하는 술들이 있었는데 양주는 마시고 싶은데 진품을 마시령 편은 안 됐던 사람들의 과시욕을 채워준 겁니다. 그나저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헌병까지 출동한 걸 보니 뭔가 사고가 났나 봅니다. 총을 맨 군인이 시내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 너머로 멀리 굴뚝이 보입니다. 장암동에 있던 나전모방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시장이라는 제1시장의 옛 모습입니다. 전쟁 이후 하나둘 상점들이 모이며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지금은 점포수가 600개를 넘는다고 하네요. 동방 예식장 위치로 보아 남쪽 방향으로 찍은 모습인데 평화극장 간판이 크게 서 있고 그 뒤로 희미하게 영화 간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방예식장 옆에 있던 극장은 국도극장이고 평화극장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평화극장이었다가 국도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건가요? 국도극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제1시장 동쪽에는 의정부극장이 있었습니다. 영화 간판이 걸려있고 건물 위쪽에 의정부극장이라고 쓰여 있는데도 주변 풍경이 지금과 너무 달라서 정말 이곳 맞나 긴가민가 합니다. 역시 제1시장에서 멀지 않고 의정부역과도 가까운 곳에는 문화극장이 있었습니다. 55년에 개관해 의정부 지역에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지금은 언제 극장이 있었나 싶은 모습입니다. 버스터미널도 제1시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시외버스치고는 차가 참 작은데 터미널을 같이 쓰는 시내버스일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가 커지고 교통량이 늘어나자 터미널을 드나드는 버스들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었고 시설도 낡아 불편해지자 90년에 금호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터미널이 옮겨간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 자리는 구터미널로 통한다네요. 시내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제법 큰 정류장인 모양입니다. 60년대에는 재건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쓰였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이 다를 뿐 흔하다면 흔한 거리 풍경입니다. 간판 하나는 지금은 볼 수 없어졌지만요. 아직은 웅기 항아리들이 중요한 세간살이었던 때죠. 이곳은 그래도 거리가 포장이 된 것 같은데 상태가 안 좋은 곳도 보입니다. 잔뜩 쌓인 건축자재들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거리에서 점을 봐주는 곳입니다. 지금도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아저씨들이 모여서 장기두기 구경이라도 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 한가한 모습이고 또 어찌 보면 느긋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이분들도 장기로 무료함을 달래셨던 모양입니다. 60년대면 아직 상수도 보급이 그리 잘 되지 않았던 때라 공동수도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는 일이 많았죠. 수도가 없어도 펌프가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 웬 철조망일까요? 반공인이 간첩신고니 하는 표어들이 가게 위쪽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전방과 가까운 의정부여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때는 전국이 모두 비슷했지요. 이 동네 아이들은 미군 아저씨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흑담이 아닌 블록담을 두른 집인데 지붕은 여전히 초가지붕입니다. 대문 지붕을 자세히 보니 어느 양복점에서 쓰던 간판을 재활용했네요. 일본식 그릇을 파는 곳인가 싶은데 작은 기념품들을 함께 팔고 있네요. 도봉산 북한산이 프린트된 타올이 있는 걸 보니 도봉산 유원지 입구의 가게 같습니다. 유명 산의 계곡을 유원지라고 생각했고 음식점들이 줄지어 영업을 했더랬는데 국립공원 개념이 생기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대부분 정리가 됐지만 계곡을 점령한 음식점 문제는 지금도 종종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냉장고 대신 차가운 계곡물에 음료를 담아놓고 팔곤 했지요. 계곡을 막아 수영장을 만드는 일도 흔했습니다. 산줄기를 보면 이곳이 원도봉 계곡 같은데 명수대 글자가 새겨진 이 바위는 도봉 계곡에 있는 겁니다. 도봉 계곡은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속하고 원도봉 계곡은 의정부에 속하는데 사실 그런 거야 인위적인 구획선일 뿐이고 도봉산은 도봉산일 뿐이지요. 계곡 정자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먹고 장구를 두드리며 신명나게 춤도 춥니다. 함께 계곡에 놀러온 이 청춘 남녀들은 아직 많이 쑥스러운가 봅니다.